생산과 소비를 시작하겠습니다. 권력을 얻고자 하는 욕망. 타인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이 권력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다. 여기서의 권력은 정치 권력도 될 수 있지만 정치 권력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누군가가 누군가를 지배하려 하고 실제로 지배하고 지배받는 일이 생긴다. 그렇죠. 그런 예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겠죠. 부모는 아이를 지배하고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는 일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는 경우도 많다. 직장에서도 기업 소유자는 근로자를 지배하며 일을 지휘하고 근로자 사이에서도 직책이나 기술의 숙련도에 따라 지배하고 지배받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렇죠. 경우에 따라 타인을 지배해야 되겠다는 욕망이 일어나면서 그 지배하고 지배받는 관계가 생긴다는 거예요. 물론 지배받는 이가 이런 경우에는 동의를 해야 생기겠죠. 동의하겠죠. 부모는 아이가 엇나가지 않게 다스릴 필요가 있고 숙련자는 숙련자와 함께 일할 때 다스리며 일해야 성공적으로 일을 끝낼 수 있다. 그렇잖아요. 전쟁을 치르는 장군이 앞으로 돌격하라고 명령했는데 뒤로 도망치면 곤란하니 사람이 모인 곳에서 지배와 피지배는 필요에 의해 절로 생기고 타인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 즉 권력욕도 절로 생긴다.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누구에게나 사정에 따라서 권력욕이 절로 생긴다는 거예요. 권력욕도 필요한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에 의해 절로 생기는 권력욕을 나쁜 것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통상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가르침을 전수할 때 생기는 지배욕은 필요에 의해 생기는 권력욕이다. 하지만 아무런 필요성이 발견되지 않는데 타인을 지배하고자 하면 그러한 권력욕은 사악한 것이 되며 불의에 의한 구속이 된다. 그래요. 필요에 의해서 생기는데 필요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통상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을 지배하고자 하는 권력욕이 이에 해당된다. 그래요. 이러한 권력욕이 사례를 봐야 되겠죠. 이러한 권력욕이 사회 전체적으로 실현되면 그러한 사회는 신분이 생기고 경우에 따라 신분이 세습되며 신분제도가 수립될 수도 있다. 그렇죠. 어떤 필요에 의해 생기는 게 아니라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권력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한국에도 흔히 있죠. 현 시대에도 많죠. 잘못된 것인데. 제도적으로 이제 이익을 보장받겠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어떤 단체이건 간에 다른 피해를 받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구나 자기 삶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특정 근로자들을 위해서 정년 연장을 법으로 만들어 버려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잖아요. 정년을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 혹은 정년 연장을 해요. 그곳으로 이직하고 싶은 이는 피해를 받게 되잖아요. 또 근로희망자도 피해를 받게 되고 정년을 더 연장했어요. 기업에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자르면 더 유능한 사람을 뽑거나 청년들을 뽑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 이익을 보장하는 행위는 누군가의 피해를 요구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그런 이유로 생기는 권력욕은 나쁜 것이다.
그렇게 되겠죠. 하여간 권력욕이 강한 이들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를 얻기 위해 애쓰면 그런 위치를 잃지 않기 위해 애쓰기 마련이다. 애쓰면 그렇죠. 또 위치를 잃지 않기 위해 쓰죠. 신념이 강한 이가 권력욕까지 강해 모임을 지배하며 모임은 크게 번영하거나 멸망하기 마련이다. 바른 견해에 바탕한 신념을 지닌 이가 권력욕까지 강해 모임을 지배하면 그 모임은 크게 번영하고, 그릇된 견해에 바탕한 신념을 지닌 이가 권력욕까지 강해 모임을 지배하면 그 모임은 멸망한다. 그 모임은 뭐 그래요. 기업일 수도 있고 뭐 국가일 수도 있고 뭐 그렇죠. 그런 경우는 흔히 확인할 수 있잖아요. 아, 공산주의를 실현해 보겠다. 아, 신념이 아주 강하죠. 베네수엘라를 보면 알죠. 권력욕까지 강해서 권력을 잡았어요. 어떻게 되나요? 전부 가난뱅이로 만들어서 굶어 죽고 그러죠. 뭐 북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권력을 잡으니까 국가가 가난해지고 그 국가 구성원들은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신념이 강하니까 권력까지 강하니까 어떤가요? 전쟁을 통해서라도 그래요. 한국을 세우니까 공산주의와 반대되는 제도를 가진 국가를 세웠죠. 또 군사정부가 권력이 아주 강하죠. 정권을 이어가면서 시장과 민간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니까 국가는 크게 뭐 번영하잖아요. 국가 구성원들은 풍요로워지고, 그래서 절대빈곤에서 탈출하게 되고 수천 년간 이어온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익이 집착하니까 권력욕이 강해 모임을 지배하면 모임에는 신분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렇죠. 이익을 보장받으려 하겠죠. 이익을 보장받으려는 이가 권력욕까지 강하다. 그래서 정부를 지배한다. 그럼 신분이 생기는 거죠. 그저 권력욕만 강한 이가 모임을 지배하면 모임은 운에 따라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한다. 그저 권력욕만 강하다. 특별히 신념이 없다. 유행 따라 정치를 하겠죠. 근데 그 유행이 바른 것이었다면 국가는 번영하고, 바르지 않은 것이었다면 쇠퇴하겠죠. 그래요. 권력이 강한 이들은 결국 정치 권력을 얻어야겠다고 결심할 수 있다. 왜 그런가요? 권력이 강하면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싶어 하잖아요. 정치 권력을 얻게 되면 이전에 얻을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경우에 따라. 정치 권력을 얻는 데 성공하면 국민들을 일정 정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정부에 참여하려 한다. 그렇죠. 민주정치 제도가 도입된 곳에서는 정당이 그런 이들을 위한 조직이 된다. 그렇게 되죠. 그러한 욕망들로 인해 욕망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 생기는 거죠. 정당도 마찬가지죠.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배려하거나 미워하고자 하는 욕망, 또 이런 욕망도 있더라. 사람이나 집단을 막 미워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사람은 생각을 하다 보면 판단을 하게 된다. 생각한 대상은 좋은 것, 나쁜 것, 의미 없는 것으로 분류되는데 의미 없는 것에 관해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렇죠. 좋은 것은 얻으려 하고 나쁜 것은 버리려 한다. 사람이나 사람으로 이루어진 집단 역시 판단의 대상이 된다. 자신에게 이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집단을 좋아하게 되고 자신에게 해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집단은 싫어하게 된다. 그렇죠. 좋아하는 사람이나 집단을 얻어 소유할 수는 없다. 그렇죠. 소유로 할 수는 없잖아요. 현 시대에서.
그러하기에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을 좋아하게 되면 그러한 사람이나 집단을 배려하게 된다. 통상 그렇죠. 꼭 현실이 아니더라도. 집단에 참여가 가능하다면 좋아하는 집단에 소속되어 집단을 위해 일하기도 한다. 반대로 싫어하는 사람이나 집단을 추방하거나 죽일 수는 없다. 그러하기에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을 싫어하게 되면 미워하고 비난하며 기회가 닿으면 해를 끼치려 한다. 그렇죠. 그런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런 인연도 없는 사람이나 집단을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한다. 그렇죠. 아무런 인연도 없으니 이익을 준 적도 없고 해를 끼친 적도 없는데 왜 좋아하고 싫어한단 말인가.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애가 전혀 자기 자신과 상관이 없는 정당을, 인연이 없는 정당을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잖아요. 서로 이익을 준 적도 없고 해를 끼친 적도 없는데 나라고 여겨지는 본래 면목에는 실상 정해진 나라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하면 나라고 여겨지는 본래 면목에는 실상 정해진 나라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어려운 말이죠. 자식을 가진 부모는 자식을 자기라고 여겨 자식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자식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싫어한다. 그렇죠. 국가 간 스포츠 경기를 하면 자기가 소속된 국가를 자기라고 생각하여 소속된 국가가 이기면 열광하고 지면 우울해진다. 그렇죠. 꼭 육체만 자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저걸 자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본래 면목은 그러하다는 거예요. 자기와 뜻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을 좋아하며 배려하고 자신의 뜻에 반한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을 싫어하며 미워하는 일 또한 정치인이나 정당을 자기라고 생각하며 내린 결정이다. 그렇죠. 이와 같이 본래 면목에는 정해진 나라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인연이 없어도 배려하거나 미워할 수 있는 것이다. 실상 본래 면목의 정체는 세상에 존재하는 신비 중 가장 큰 신비이다. 본래 면목이 뭐냐? 그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가장 신비 중 가장 큰 신비로 알려져 있죠. 이와 같은 욕망은 누구에게나 절로 생기는 욕망이니 억지로 생기는 욕망으로 인간에게 필요한 욕망이다. 욕망, 욕망이니, 그래요. 나에게 이로운 개인이나 집단을 배려하고 해를 끼치려 하는 사람이나 집단은 피하거나 제거해야 나에게 이롭다. 모든 욕망이 그러하듯 잘 사용하면 개인이 소속된 공동체에 이롭지만 잘못 사용하면 개인이 소속된 공동체에 해롭다. 그렇죠. 절로 생기는 욕망은 다 인간이나 인간 집단에 필요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보면 돼요. 어떠한 욕망이든 욕구든 잘 사용하면 이롭고 잘못 사용하면 해롭죠. 그래요. 윤리를 강조하는 이들은 욕구나 욕망의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하면서 나쁘게 보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욕구와 욕망은 필요하여 있는 거니까 선과 악과는 무관하죠. 잘 사용하면 이롭고 잘못 사용하면 해로움만 있을 따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스스로 섭리법을 따르며 살고 섭리법을 따르는 개인이나 집단을 좋아하면 자신에게나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이롭고 그렇죠. 스스로 섭리법을 싫어하고 어기며 섭리법을 따르는 개인이나 집단을 미워하면 자신에게나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해롭다. 잘 사용하는 예 중에 하나죠.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욕망. 법을 어기고 이상한 일을 벌이는 일들이 있죠. 그러한 일이 있기 전에 무엇이 있나요? 다 사람이 저지르잖아요. 욕망이 있으니까 범죄가 일어나는 거죠. 그 범죄가 있기 전에 사람의 마음에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법을 어겨서라도 욕구나 욕망을 해결하고자 하는 욕망이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욕망이다. 그렇죠. 하늘 아래서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을 살해하는 일,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여 남의 것을 훔치는 일, 들끓는 성욕을 억누르지 못해 강간하는 일, 부를 얻고자 하는 욕망을 억누르지 못한 공직자가 뇌물을 받는 일 등은 모두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욕망이 실현된 경우이다. 그렇죠. 사회 곳곳에서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죠. 근데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욕망은 절로 생기는 거냐, 절로 생기지 않는 것이냐,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간섭적으로 법을 따르는 일은 선한 일이니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말한다. 따라서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욕망은 인위적으로 생긴 욕망이 아니라 절로 생긴 욕망이다. 인위적으로는 다 나쁜 것이라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절로 생긴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결국 이 욕망도 인간에게 필요한 것으로 잘 사용하면 이롭고 잘못 사용하면 해롭다. 그렇게 되겠죠. 법이나 관습은 제도를 구성한다. 모든 법이나 관습이 사회나 사회 구성원에게 이롭지 않다. 모든 법이 사회나 사회 구성원에게 이롭다면 모든 국가는 번영과 평화 속에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죠. 조선시대도 어떤가요? 법과 윤리를 대단히 강조했죠. 하지만 멸망했잖아요. 그래요. 경우에 따라 법에 대한 도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섭리에 어긋난 법은 범죄로 인식되는 행위를 통해서라도 수정되거나 파괴되어야 인간에게 이롭다. 그렇죠. 물론 섭리를 따르는 법을 범죄를 통해 수정하거나 파괴하면 해롭다. 섭리에 어긋나는 법을 예를 들어서 범죄로 인식되는 행위로 범죄로 파괴할 수 있죠. 그래요. 통상 혁명을 할 때 그런 일이 잘 일어나죠. 그 섭리에 어긋난 제도를 파괴하고 섭리에 없는 합당한 제도를 수립하면 이롭죠, 실제로. 그래요. 그런 일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요. 한국에서도 일어났잖아요. 얼마든지 일어나죠. 예를 들어서 해방 전국에서 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 입각한 나라를 세우려 하고 그에 맞서서 맞선 이들도 있었죠. 서로 죽고 죽이잖아요. 대규모 범죄가 일어나죠. 공산주의 냄새만 나면 나도 죽이고, 그렇게 대규모 범죄를 통해서 뭐 북한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한국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때 그런 대규모 살상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공산주의자들은 살상행위를 저지르는데 그래요. 그게 맞서 싸우지 않고 세울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군사정부도 마찬가지죠. 반란은 범죄 행위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서 한국에서 번영과 번영의 기틀이 만들어졌겠냐는 거예요. 현 시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누군가 번영과 번영의 기틀을 만들겠다고 하는 강인한 의지가 없이는 포퓰리즘만 난무하죠.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실상 시대가 바뀌는 시기나 국가가 세워지는 시기에는 대규모 살상과 같은 범죄가 일어난다. 하지만 그러한 범죄가 없다면 어떻게 시대가 바뀌겠으며 국가가 세워지겠는가. 결국 범죄를 통해 섭리에 합당한 시대가 열리고 섭리에 합당한 국가가 세워졌다면 인간의 관점에서 범죄라고 생각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섭리를 잊게 한 존재의 관점에서는 선한 행위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범죄라고 해서 다 그게 악인 것은 또 아니다.
그러면 현실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또 섭리가 있으면 섭리가 있잖아요. 자연계도 있고. 섭리를 있게 한 존재 입장에서는 인간이 악이라고 하는 것도 선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겠지만 평화로운 국가다, 좋은 국가다 어느 정도 그런 경우에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욕망은 어떻게 바뀌겠나요? 잘못된 제도를 잘못된 법을 수정하거나 폐지하자 뭐 어떤 개혁으로 바뀌겠죠. 이러한 욕망은 그래요. 법에 반발하는 욕망이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기존의 법에.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